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야, 나를 살리는 1교시 2학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방학 숙제 잘 하고 왔죠? 아니, 숙제? 우리 숙제가 있었어? 방학 숙제 뭔데? 뭐였죠? 건강해지기. 아유, 완전히. 나 완전 건강해지지 않아서 살이 1kg 쪘는데.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지만 건강해진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최고죠. 저는 이번에 1교시 하면서 제가 체력이 정말 안 좋다는 걸 깨달아서 운동을 좀 늘렸어요. 유산소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이뻐졌어. 그래요? 다행이다. 자, 그리고 네.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그니까. 우리 전학생들이. 어디? 너무 빛나요, 지금.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니, 나는 진짜 소미 씨 팬인데. 선배님. 아니,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프로그램에서 성은 김이요, 이름은 TS 한번 해보세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TS. 아무튼 내가 뒤집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부끄럽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비타민이라.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배워서 가려고 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근데 너무 잘생긴 분이 지금 등장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성은 앤더슨이요. 저는 미국에서도 한 10년 동안 육상 선수를 했고 국가대표도 했고 그리고 뭐 의료기구 판매도 했고 그래서 건강에 많은 그런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여기서 이제 뭐를 더 배워갈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기순 씨, 내가 본명이 순동이에요. 순동이 예.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때요? 자, 아무튼 우리 새롭게 합류해주신 우리 두 전학생 분들 너무 멋진 외모만큼이나 또 열정 넘치는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우리 진짜 정말 멋진 전학생들과 함께 오늘 수업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불러볼게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새로운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훈남이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키가 작으셔서.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맞아. 소개 빨리 해주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강의실의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그럼요. 제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예리하죠? 진짜. 저리 가! 더 멋지네요. 잠깐만, 근데 왜 전문의 앞에 땡땡땡땡이? 그러니까. 응. 네. 아, 성형외과? 네 글자? 성형외과? 성형외과처럼 보입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정형외과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 안과. 아, 근데 네 글자잖아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약간 느낌 있다. 있네. 있어요. 모발이식. 머리숱이 많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예? 증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그걸로 저희가 유추를 하는 거군요. 중년 여성분이시고요. 잠깐만요. 어깨야, 지금 어깨. 갱년기시네. 어깨. 어깨? 자, 어깨 정형외과 정형외과. 유력하고요. 그렇지. 50견. 오성겹. 두통? 뇌졸중? 뇌학과가 있나요? 그렇죠. 손에 지금 마비가 왔죠. 마비되네요. 마비예요? 네. 뭐야, 그러면? 자. 전신이시. 이제 아프셔갖고 침대로 누우시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다고요? 허리요? 아, 정형외과네. 정형외과 맞는 것 같아요. 정형외과. 스트레스? 정답, 정형외과. 아, 정형외과. 네, 정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아, 신경외과. 신경외과. 네. 예, 전혀 상관없는 증상들 보이시죠? 네. 예, 이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한 됩니다. 가지라고요? 예. 저는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을 진단을 하고 첨단 의료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아, 신기하다. 정답. 신규들. 야, 우리 전학생. 저는 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척추는
무릎이나 어깨 관절은 관절만 있지만 네. 척추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주로 이제 뼈 위주로 한다면 신경외과는 신경 쪽으로 그렇죠. 좀 더 네. 디테일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전혀 엉뚱한 부위가 아픈데 그러니까요. 왜 이게 목 때문에 오는 것이냐? 네. 저 증상들이 다 목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예, 다 목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목에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 어깨나 팔, 뭐 두통뿐만 아니라 견갑골도 아프게 되고요. 날개뼈라 그러죠. 견갑골도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 가슴 위쪽도 아프게 되고, 겨드랑이도 아프게 됩니다. 손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에, 그리고 또 전신에 마비도 진행을 하게 돼요. 오,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사람 몸은 신경이 지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경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팔다리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그 신경이 뇌에서 나와가지고 척추를 관통을 해서 팔다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 수수깡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수수깡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어깨로 가는 신경, 뭐 팔로 가는 신경, 뭐 다리로 가는 신경, 이런 모든 신경이 모여가지고 신경 다발. 그렇죠. 이 신경 다발이 목을 지나갑니다. 그거를 척수라고 하는데요. 그 척수신경이 목에 있는 경우에 경수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나온다든지 네. 또는 협착증이 생긴다든지 해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신경에 기능 이상이 오게 되고요.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 신경이 눌리다가 변성이 오게 돼요. 변성이 오게 되면 그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이 유발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경 다발에서 신경들이 하나하나 척추 밖을 나가서 그 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배하는 근육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신경이 분포하는 그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세요. 그거를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손에 문제가 생기고 발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신경이 눌렸을 때 이렇게 신경이 눌렸을 때 이렇게 흔적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도 생기게 되고 마비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꺾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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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신경이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겠네요. 빨리 찾아야 돼요. 끝난겨? 그러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증상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추신경에 병이 생겼을 때 머리나 목이나 등에 있는 중추신경에 병이 생겼을 때에는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비. 그러면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면 통증이 먼저 나타납니다. 물론 중추신경계도 심해지시면은 마비가 나타난 이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말초신경이 심해지면 통증 이후에 마비가 나타납니다. 네. 결국에는 한 점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데 시작점은 다르죠. 중추신경은 마비가 먼저 나타나고요. 말초신경은 통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프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아프기 전에 치료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 말초신경에 의해서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빨리 오세요. 왜냐면 많이 아프니까. 예. 그래서 병을 빨리 발견하십니다. 그러니 치료가 빨라지겠죠. 네. 거기에 비해서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마비가 우선이잖아요. 네. 예. 마비가 오게 돼요. 물론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마비라고 하는 것은
근지구력이 없어진 다음에서야 본인들이 자각을 하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좋아해서 백두대간을 10시간씩 걷는 사람이다 하던 분이 중추신경계 질환이 생기게 되면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오늘 갑자기 4시간밖에 못 걸어요. 1시간밖에 못 걸어요. 30분밖에 못 걷습니다. 30분만 걸어도 예전에 10시간 걸었던 것보다도 더 지치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예. 그 근지구력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세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뒤늦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다리를 휘청거려요. 휘청거리면서 걸어요라고 할 때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약간 소름 돋아요. 어떡해, 네.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신경이 이만큼 손상된 겁니다. 이미. 어머. 그리고 여긴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자, 팔 아파요. 정형외과 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거기를 뭐 의사한테 가겠어? 예, 그렇죠. 근데 의사한테 가기 전에 아프면은 사람들은 그 부위를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써요. 예. 또 현대인들은요. 많이 안 움직입니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 마비 온 걸 금방 알아요. 푸시업 하루에 100개씩 하시는 분들은 100개가 안 되거든요. 금방 알아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까운 거리 다 차 타고 다니고 예전에 비해서 마비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확률이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마비 있는 경우를 많이 알게 되시죠. 목은 도대체 왜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유명한 천지창조 있는 네. 오, 그 그림인가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정규 모르는 데만 보고 아파. 네, 맞습니다. 네. 미켈란젤로. 네. 미켈란젤로. 4년 동안 저걸 그린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위장. 저렇게 그렸대. 이렇게. 그렇죠. 야. 저 그림이 폭이 10m가 넘고 길이가 40m가 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고개를 들어 제끼고 아유, 예. 세상에.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런 대작이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게 지금 글에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그 힘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기괴한 자세 때문에 나는 위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턱 밑에 걸려있는 듯하네. 턱 수염은 하늘 향해 있고 목덜미는 등에 닿아 있네.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서는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그래요. 디스크가 온 건가요? 굳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고개를 제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끼는 것만 문제였을까요? 바른 자세가 있죠? 네. 바른 자세를 벗어나는 것들은 다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현대인들은 자세가 어떤가요? 안 별로 안 좋죠. 좋겠죠. 네, 안 좋은데 숙이는 자세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죠? 핸드폰 보고. 맞아요. 책 보고 예전 앉아서부터 공부했고 사무직에서 일하면서 책상에서 일하고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더더욱 15년 전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목의 건강이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타니까 다 고개 다 숙이고 이러고 있어.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 근데 이제 창밖에 한 명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배터리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보고 있으면 배터리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랬어요. 다들 평소 스마트폰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네. 요새는. 네. 사람의 머리 무게가 한 5 내지 7kg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5 내지 7kg을 이 목의 척추뼈인 경추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60도 이상 숙이게 되잖아요. 목에 이 무게 6배 이상이 걸려요. 그럼 30kg 이상이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야, 그렇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요거 그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옛말에 목에 네. 칼이 들어와도 이건 못한다. 그만큼 목을 건드리면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환자는 병이 있죠. 병 치료하셔야 돼요. 병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병이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 무서우면. 그렇죠. 치료를 포기하고 가세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더 심해지셔서 오세요. 그러면은 빨리 치료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병을 더 키운 다음에 치료하게 되죠. 예, 항상 그게 반복이 되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다 키워서 오신다니까 많이 아파야 네, 오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런 예, 케이스를. 맞아요. 우리 맞아요. 어머니는
아파도 그냥 아프실 때마다 병원 좀 가요, 엄마 가요 해도 알았어 갈게 하고 절대 안 가시거든요. 아이고, 어머님 자식들한테 가셔서. 간다고 해놓고. 맞아요, 안 네. 가셔요. 맞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입니다.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은 이해하시면서도 아, 무서워서 치료 못 받겠다고. 맞아요. 그 환자분들도 무서워하지만 보셨다시피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분들도 목 수술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세요. 무서워하시고. 그러니 알게 모르게 환자들한테 위험한 곳이니까 치료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환자들한테 치료를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그런가요? 그냥 좋다, 밑줄 이거. 치고 돼지꼬리 땡땡이 그 느낌인데. 목을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말은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전 얘기네요. 네. 그 사이에 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예, 과학만 발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힘입어 의학도 발전을 했고 예전에는 위험했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목의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수술은 괜찮다는 건가요? 요즘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목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에 네. 목 앞을 째고 들어갔어요. 근데 목 앞은 급소예요. 다 아시죠? 그렇죠. 앞에 기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잘못되면 숨 못 쉬어요. 너무 뭐가 많아요. 예, 그 중요한 게. 뒤에는 바로 식도 있어요. 잘못되면 음식 굶어 못 죽어야 먹어요. 돼요. 네. 그다음에 뇌로 가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 이거 잘못되면 목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뇌가 잘못돼요. 아, 무서울만 했네. 예, 그래서 이렇게 급소를 지나서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되면 마비가 오게 돼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디스크를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인공뼈나 인공관절을 넣어야 하는 이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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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딸 초등학생인데 쓰던 스티커인데. 예, 이게 뭐냐면 내시경 치료할 때 내시경이 들어가는 크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예, 이렇게 작은 통로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목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자국이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작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정도도 대단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 회복하는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어떻게 수술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특별하게 어? 2학기 시즌2에 준비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수술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속 미세한 곳곳을 들여다보는 속보이는 중계에서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박창현입니다. 해설 김영석입니다. 자, 오늘 내시경 한번 우리가 속 보이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몸속으로 내시경이 진입했어요. 지금 어디로 진입한 거죠? 예, 저희가 뼈하고 뼈 사이에 황색인대라고 하는 연부 조직입니다. 아. 그 경계를 제거를 해서 신경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경 공간 안으로. 자, 지금 조금씩 뜯어내면서 신경막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여기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네. 네. 저렇게 뜯어도 되는 건가? 자, 지금 아니, 뜯고 팥빙수 있는 먹는 것 여기는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저기가 경추부 6, 7번 좌측이 되겠습니다. 경추 6번과 7번 사이 지금 한 땀 한 땀 제거를 하면서 네. 구간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뭘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경 뒤를 누르고 있던 저 조직들을 제거를 예. 하고 예. 신경이 노출된 다음에 네. 신경 앞쪽에 있는 디스크를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드디어 뭔가 이 노란색 뭔가 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 요거를 지나서 뭐 하얀 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저게 디스크가 탈출된 디스크입니다. 아, 이게 바로 경추 사이에 돌출된 디스크입니다. 예. 예. 아주 젠틀하게 예. 조심조심 신경하고 디스크 사이를 방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를 지금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게 잘 접근을 해가지고 요 돌출된 디스크 여기를 제거해줘야지만 우리 수술의 목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네. 저 환자분이 아프고 마비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수술기구로 아주 잘 보호를 하고 있어요. 네, 저 도구를 통해서 신경을 보호를 하고 예. 그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했고요. 자, 이제 이 돌출된 디스크. 자, 저기 찔렀고요. 찔러 움직이는 게 다 예, 예. 디스크입니다. 아, 예, 요걸 어떻게 제거하죠? 터져 나왔죠? 예. 터져 나왔어요. 네. 자, 이거를 드디어 집어서 냅니다. 빼내고 있어요. 제거했습니다. 제거가 됐어요. 네. 저게 신경을 눌렀던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입니다. 예. 요거를 한 땀 한 땀 더 이제 더 아주 있나? 미세하게 체킹하고. 끌어냅니다. 예, 제거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되네.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다시 수술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받았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가 제거돼서 신경을 누른 디스크가 제거돼서 예. 신경이 이제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경 위쪽으로 예. 신경 위쪽에 있는 저 노란 것이 지방입니다. 아, 지방이요? 저 지방이 신경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예. 저거를 제거해서 바닥을 봐서 남아있는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 끝까지 혹시 내가 놓친 거 없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와, 이야, 너무 신기해요. 진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예, 요거 한 40분에서 50분이면 끝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제거됐죠. 제거됐어요. 예, 신경이 아주 편해 보입니다. 아까는 신경이 눌러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신경이 편안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디스크도 제거됐지만 신경의 위치도 아주 편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돌출 디스크 모두 제거 성공했습니다. 제거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안정이 됐어요. 아이고야.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속이 정말 후련해졌어요. 예. 어때요? 좀 이거 새롭게 준비한 우리 2학기부터 준비한 코너인데 재밌었어요? 지금 완전 아니, 몰입했어요. 완전 리얼이라. 그렇죠. 그리고 아니 선생님은 진짜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세상에. 그래서 아까 그 내시경은 그 이제까지 해왔던 현미경 보는 수술하고는 다르게 현미경은 멀찌감치서 신경을 보거든요. 네. 내시경은 확대된 정확한 렌즈를 통해 가지고 신경 앞에까지 가서 봅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시술 자체가 대단히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환자분들이 걱정했던 신경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바로 앞에까지 아주 안전하게 작은 상처로 병변만 딱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어떠셨어요, 보니까? 아니 그리고 원래 이 수술 시간에 옛날에 이런 거 했을 때는 진짜 뭐 8시간 뭐 그렇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40분, 50분 안에 하는 거는 진짜 빨리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정도의 조그만 손상밖에 안 되니까 회복도 정말 맞아요. 빠를 거고 예. 어. 앞에 목 앞으로 들어간 수술은 급소를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내시경은 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는 근육밖에 없어요. 위험할 기관이 없죠. 그리고 근육은요, 결이 있어요. 내시경이 들어갈 때 결 따라 싹 갈라집니다.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내시경을 딱 뽑으면 다시 딱 붙어요. 그래서 근육 손상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술하신 저 분은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실까요? 저한테 오기 일주일 전부터는 앉아서 주무셨어요. 누우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눕지를 못해요. 야. 목 디스크 환자분은 눕지 못합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 때는요, 통증에다가 힘도 빠지고 사람이 피폐해져서 옵니다. 그렇겠네요. 예, 치료하기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디스크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을 축으로 오른쪽 왼쪽이 되겠는데 요게 튀어나왔던 디스크예요. 아까 신경이 봤던 저만큼 디스크. 눌렸어요. 예, 신경을 이만큼 눌렀던 거죠. 정중앙을 축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보여야 되니까는 신경이 이쯤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여기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거예요. 많이 눌렸네요. 뒤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보다시피 뼈하고 뼈 사이에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요. 아까 그거 제거해도 괜찮으냐고 여쭤보셨는데 연세 드시면 그 황색 인대가 비후가 돼요. 비후됐다는 얘기는 이제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 그게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거를 하고 뒤로 들어가서 요 디스크를 제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 제거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저분이 이제 예. 누워서 주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치료한 당일 바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당일 바로요? 예. 아, 세상에. 예, 바로 누워 주무셨고 하루나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이제 퇴원하십니다. 야. 퇴원하시면 바로 일상생활하세요. 우와, 대박. 바로 일상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만 보조기 차면서 생활하세요. 한 달 정도가 회복 기간입니다. 예, 연골은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데 4 내지 6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4주 정도 회복 기간을 잡는 것이고 4주 동안 그냥 일상생활 다 하시는 거예요. 목 디스크 말고도 내시경으로 다른 그런 증상들도 치료할 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 탈출뿐만 아니라 협착증, 신경 나간 통로가 좁은 것들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힐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대부분을 내시경으로 하지만 모든 질환을 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에서 뼈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신경을 관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저기가 아픈데 어딘지 좀
의심이 간다 하면 일단 목을 좀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 아프다, 목에 병이 있다고 해서 꼭 목이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사통, 신경이 눌렸을 때 그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아프기 때문에 팔도 아플 수 있고 다리도 아플 수 있고 팔에 힘도 빠질 수 있고 다리 힘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목 치료에 대한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너무 겁내지 않아도 이거 된다.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경의 문제는 약이나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나 또는 침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좁은 데를 넓히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요. 네. 자, 이렇게 목에 질환이 있을 때 이 질환을 치료를 너무 무서워해서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병을 키우게 되고 그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신경의 손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안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네.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